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경항모 사업이 공식화되었었죠. 하지만 여전히 경항모 도입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 경항모 사업 현재 상황. 갑자기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도입 시기가 더 늦어진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꽃이다고 난리다. 즐겁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여러 의견의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항모 본격화, 핵심 기술 국내 개발 착수, 동북아 항공모함 경쟁, 한국형 경항모 개발 착수, 한국 경항모용 함재기 KF-X 네이비 개발 검토, 한국 해군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 해군의 핵심 전력. 이렇게 긍정적인 보도가 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한국 항공모함 도입 이미 늦었다. 경항모와 F-35B 가격이면 차라리 중형 항모 도입이 낫다. 경항모 도입보다 핵잠 도입이 시급하다. 한국형 경항모는 행사 전용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회와 군 전문가들, 국민들까지 찬반 양론으로 혼란스러운 건 그만큼 거대한 국방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6만 톤급 라우닝함에 이어 8만 5천 톤급 항모를 건조 중이고 2030년대까지 10만 톤급 핵추진 항모를 포함해 6척의 항모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며 일본도 2만 4천 톤급 헬기 수송함 2척을 항모로 개조하고 향후에 총 4척의 항모 보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일 양국은 2020년 중반에 스텔스 함재기를 탑재한 항모를 우리 인근 바다에 투입하는 꼴이죠. 현재 한국 해군이 공개한 한국형 경항모입니다. 길이 250m, 폭 40m, 만재 배수량 4만 톤입니다. 일본이 개조 중인 항모보다는 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함재기는 수직 이착륙기로 F-35B를 12대 정도 탑재가 가능하며 최강 해병대 상륙 작전에 동원될 기동 헬기와 이를 엄호할 상륙 공격 헬기와 무인기도 탑재합니다. 비싸서 그렇지 F-35B 도입 시 일단 800km의 작전 반경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수평선 너머의 항모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 적의 위협도 탑재된 무인기나 F-35B를 띄워 조기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항모 도입은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넘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등장할 것입니다. 항모 근조 기술이나 미사일 방어 기술의 발전보다 미사일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최소 10년 뒤 항모를 도입하더라도 항모를 운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다시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20년 뒤에 본격적으로 항모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과연 항모나 구축함의 방어체계가 20년 뒤에 등장하게 될 미사일 기술과 드론 등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척당 건조비만 최소 2조 원, 함재기 15대와 예비기체 5대 정도를 도입한다면 함재기 도입비가 항모 건조비를 넘어서게 되고 항모 자체도 훈련과 작전을 위해서 한 척 체제로는 무리가 따르죠. 못 잡아도 2척, 많게는 3척까지 필요하게 되는데 비용도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일단 경항모 사업은 공식화하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이 경항모 건조를 위해 항모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 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즉 항공모함을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늦어진다는 말이죠. 11월 12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질의에서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건조 연구를 위한 예산 101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비 1억을 제외한 1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래 방사청 계획대로라면 신청한 예산 101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연구비, 나머지 100억은 기본 설계를 위한 성금이었습니다. 결국 합동참모본부 주관 연구 용역과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1억 원만 배정했는데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마디로 해군의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하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청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도 한국형 경항모 도입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항공모함은 세계를 상대로 작전할 때나 필요하지 한국은 육상 비행장만으로 충분하다. 핵 잠수함에 전력을 쏟는 것이 맞지 경항모 건조는 아니다. 국민의힘당 신원식 의원은 순수 항모 건조비만 2조 원이 들며 30년간 운영할 경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경항모를 건조하면 국위 선양은 되지만 현재 안보 수요에 맞는지 공청회도 없었다. 일단 1억 할당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또한 여당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은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지정학적으로 큰 나라다.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다만 해군은 무기 체계만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가진 전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경항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알아보면 이해가 갑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군 소요 필요성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을 분석,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입니다. 즉 국방 획득 사업에서 예산 편성 직전에 최종적으로 점검 및 분석하여 특정 사업을 실패로부터 지켜내고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 재정을 요구한 방위사업청이 이상한 거죠. 또한 예산을 삭감해서 기재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알고 보면 기재부는 방위사업청에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오라고 한 것뿐이죠. 그리고 진행 중인 국방사업인 KTDX, 장보고 3, KFX 등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모두 진행했었습니다. 가뜩이나 방산 비리 등으로 시끄러운 국방사업인데 향후 경항모가 건조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 편성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빼먹고 진행한 것을 알게 되면 비리다 뭐다 말들이 많겠죠. 그러니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줄 테니 절차대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제출해라 하는 거죠. 마치며 한국의 작전 전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의 교전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경항모는 시간과 장소를 떠나 언제든지 치명적인 위협 하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태국처럼 재난구조 임무에 투입되거나 매달 하루에 훈련을 하고 재정이 부족해 운영하지 못하는 날에는 왕실의 수송 임무에 투입되거나 관광명소로 운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